안녕하세요, 제이아빠입니다. 오늘은 외식업 브랜딩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외식업 창업을 하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성공시키기 위해선 어떤 상징을 하나 만들고 그 상징을 꾸준히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그 상징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어필하고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외식업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채널 제이아빠입니다. 외식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경쟁 상대가 아주 많습니다. 왜 경쟁 상대가 많으냐? 첫 번째는 창업이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창업은 해야겠어. 치킨집을 하고 싶거나 고깃집을 하고 싶을 때 프랜차이즈를 찾아가서 나 아무것도 몰라요. 고깃집을 창업하고 싶습니다. 치킨집을 창업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열이면 아홉, 저희만 믿으세요. 다 됩니다. 실제로 다 돼요. 오픈을 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돈만 있으면 음식점 창업은 아주 쉬워요. 두 번째는 따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정말 핫한 고깃집이나 카페나 뭐가 있어요. 최소 한 달, 세 달이 지나면 똑같은 품목을 팔고 똑같은 형태의 매장이 간판만 바꿔서 우리 집 옆에 아니면 그 옆에 블럭에 똑같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카피를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맹을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물론 다른 업종들도 그럴 수 있지만 특히나 외식업은 이렇게 카피가 쉽고 또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마지막으로 외식업 창업 비용 자체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상대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외식업 창업은 다른 창업 시장에 비해 훨씬 더 만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해야 돼요. 근데 막상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전문 지식도 없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떠오르죠? 카페, 고깃집, 돈가스집, 빵집, 마카롱 가게, 또 뭐야 요즘 잘 나가는 거, 주스,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접근을 하게 되죠. 근데 경쟁 업체가 많다는 건 그만큼 망할 확률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 망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선 그 많은 경쟁 업체들 사이에서 내가 더 잘해야 돼요. 더 튀어야 되고 더 맛있어야 되고 뭐든지 더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상징을 만드는지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 외식업을 오픈을 준비할 때 이제 상호를 고민합니다. 내가 만약 고깃집을 가면 무슨 삼겹살, 땡땡 삼겹살, 무슨 고기, 무슨 생고기, 치킨집이라면 교촌 치킨, 무슨 치킨, BBQ 치킨 아니라면 내가 그냥 마음에 드는 단골집, 뒷골목집, 2층집 이런 상호들도 지어요. 이렇게 본인 마음에 드는 이름들을 네이밍을 합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가급적이면 처음 매장을 오픈할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개똥 철학이라도 철학을 담아서 네이밍에 넣는 게 좋아요. 네이밍 하나에 뭐 그렇게 까칠하게 분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철학이 들어있지 않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조금 이제 굴곡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를 아실 거예요. 내가 집이 있는데 그 방이 놀고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그걸 인터넷에 올려서 그 시간대에 우리 집 근처에 여행이나 출장이나 오는 사람들에게 방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 이게 바로 에어비앤비예요. 이 회사의 창업주는 처음에 이거를 창업을 생각할 때 창업을 생각한 게 아니고 내 방에 에어침대, 에어베드가 남아 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어디를 휴가를 가야 돼.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에어베드를 빌려주고 아침을 제공해주는 걸 용돈벌이 삼아 진행을 했었어요. 하지만 여행자가 아주 만족을 하고 돌아가는 걸 보고 사업으로 전환해서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이 바로 에어베드 앤 블랙퍼스트, 줄여서 에어비앤비가 된 거예요. 회사 소유의 건물 한 채 없이 세계적인 힐튼, 메리어트 이런 호텔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큰 세계적인 회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에는 회사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많은 여행객에게 저렴한 잠자리와 아침을 제공하는 사업의 철학이 유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레고입니다. 작은 장난감 가게에서 시작한 레고는 덴마크 회사예요. 레고의 뜻은 덴마크 말로 잘 놀다 라는 말이에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잘 놀게 해주자가 이 레고라는 회사의 철학인 거예요. 레고는 또 라틴어로는 이것저것 조합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합쳐서 말하면 이것저것 잘 조합해서 재밌게 놀자, 이것저것 조합해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것에 우리의 회사의 핵심 가치를 부여하자 라고 여기고 하다 보니까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잡히는 거예요. 보통 회사들이 크면 예를 들어 내가 외식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혀 관계없게 빠져나가는 게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확장을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이것저것 조목해서 사람들에게 잘 놀게 만들자라는 철학, 아침에 우리 집에 와서 편하게 싸게 잠자고 머물고 아침 먹게 가는 철학,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
사업이 새끼로 새지 않는다라는 거죠. 외식업도 마찬가지고. 자, 물론 네이밍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이밍이 정말 이상한데도 잘 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이 네이밍에 나의 철학을 집어넣는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초기에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단골을 만들라는 의미예요. 처음에 창업을 하시거나 혹시 업종 변경을 하실 때 대부분 아이템을 찾아다닙니다. 아, 이 아이템 핫하다. 이 칼집 삼겹살 핫하다. 이 콜드브루 핫하다. 이 주스 핫하다. 이렇게 해서 핫한 아이템을 많이 찾아요.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호주에서 유학을 할 때 아이폰이 처음 나왔어요, 그때. 근데 저는 학비도 없었고 뭐 생활비도 간당간당해서 알바를 3개씩 하고 일을 했는데 이게 너무 갖고 싶으니까 샀어요. 그래서 한동안 아이폰 들여다본다고 거의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남은 아이템을 들여다본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갤럭시도 있고 뭐 샤오미도 있고 아이폰도 있고 다 널렸어요. 계속 나와요. 제가 처음 차를 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처음 차를 샀을 때 입을 들고 가서 차에서 샀어요. 3일에 한 번씩 세차하고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귀찮아서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외식업도 마찬가지고 뭐 밥버거, 불닭, 찜닭, 매운 떡볶이, 뭐 프리미엄 김밥처럼 그때 반짝이고 유행했던 아이템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아이템들 중에 지금까지 5년이 넘도록 10년이 넘도록 쭉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브랜드가 몇 개나 있냐라는 거죠. 튀는 아이템, 정말 그 시대에 우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건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랑 마찬가지예요. 아이템은 일순간이에요. 아이템을 찾아서 막 이렇게 찾아 헤맬 때 어떻게 하면 우리 매장에 오는 손님을 10배는 100배는 더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논문이나 책, 뭐 이렇게 관련 연구 결과 등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이성적 근거, 예를 들어서 맛, 기능, 성능, 아이템보다는 정서적 근거, 단골, 편안함, 대접받음에 의해 돈을 쓸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장님들이 숫자, 논리적 근거, 기능 이런 것들을 근거로 상품을 만들고 메뉴를 만들고 음료를 팔고 음식을 팔아요. 고객을 기분 좋게 해주고 내가 대접받는다는 마음을 듣게 해주고 배려를 해줘서 따뜻한 마음을 들어서 다시 오게, 고객을 다시 오게끔 만드는 게 아이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매장에 오면 한껏 대접받는 기분만 들어도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브랜드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얘기가 좀 길지만 그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니 만약에 나가실 거면 구독하고 나가세요. 이야기를 부여, 이게 중요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체 어떻게 음식에 이야기를 부여하라는 말이 좀 말 같다는 라고 따지실 수 있지만 어려워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야 뒤처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트에 가서 와인을 2병을 샀다고 해요. 하나는 5,000원짜리 와인이고 하나는 10만원짜리 와인이에요. 솔직히 맛의 차이도 모르겠고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가 더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2개를 다 사왔어. 근데 5,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내가 집에 가서 밤에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와인이 한 잔 생각나. 그러면 20만원짜리 딸까요? 5,000원짜리 딸까요? 보통 5,000원짜리 땁니다. 5,000원짜리 따서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서 마시고 5,000원 치고는 맛있는 와인이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10만원짜리는 어떨까요? 온갖 이야기를 갖다 붙입니다. 뭐 쇼비뇽 블랑이 어쩌고 프랑스의 몇 도의 온도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포도를 직접 발로 으깨서 10년을 오크통에 숙성시키고 뭐 이게 너니까 주는 거야 아무나 뭐 이딴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상품에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 상품이 더 이야기거리가 있고 더 값져 보일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연예인들 보면 다 이쁘고 화려하고 몸 좋고 노래 잘 부르고 춤출 추고 연기 잘하고 예능 잘하고 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끊임없이 화장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가꾸고 끊임없이 운동하고 끊임없이 어필을 해요. 안 해도 멋있는데 우리 음식이 싸고 맛있다? 그래도 포장을 해야 돼요. 더 꾸미고 더 이쁘게 더 사람들이 보고 매력을 느끼게. 이게 단순히 뭐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이쁘게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상품의 이야기를 부여한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저도 그렇고 피곤하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 드링크 많이 마시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보통 이 에너지 드링크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레드불입니다. 레드불은 광고를 제일 많이 하긴 하지만 얘네들이 이야기거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요. 예를 들자면 레드불하는 이제 에너지 드링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힘이 솟고 피로가 없고 이런 거다 보니까 스포츠 관련 행사를 굉장히 많이 주최를 합니다. 예전에 레드불 윙슈츠라는 팀이 낙하산 없이 레드불 마크를 달고 비행기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펠릭스 바름 가우트러라는 사람이 2014년인가 15년쯤에 우주 성층권에서 레드불의 지원을 받아서 지구로 스카이다이빙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단순히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상품, 에너지 드링크라는 상품이 고객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기를 생각을 하고 홍보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정말 그렇지 않더라도 와, 내가 레드불을 먹으면 저 사람들처럼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비록 그게 다 똑같은 설탕물에 타우린, 뭐 카페인 이런 거 집어넣고 향만 조금씩 바꾼 그냥 물일지언정 상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상품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돈가스가 될 수도 있고 커피가 될 수도 있고 고기가 될 수도 있고 밥이 될 수도 있고 김치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네이밍에 담아 흔들리지 않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이야기를 담아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다면 브랜드가 안 될 수가 없고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럼 찾아오세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상품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브랜드를 만드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밀고 나가는지, 내 철학을 어떻게 담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외식업을 창업하실 것이고 하고 계시고 분점을 생각하시고 모든 분들이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